지역의 일꾼을 뽑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여당의 승리로 막을 내린 이번 선거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9명의 후보들이 나선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돼 3선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등 수도권 선거 결과를 짚어봤습니다.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 등 불교계 지도자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한국 근대 춤의 아버지로 불리는 한성준 선생의 예술 세계를 짚어보고 불교 문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여당의 승리로 막을 내린 이번 선거 결과를 박준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 단위 선거인 6.13 지방선거.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가려 투표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최종 투표율은 60%가 넘는 지방선거 사상 두 번째 높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가 뽑은 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좋은 게 됐으면 좋겠어요. 20대의 입장으로서 청년 문제 이런 거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의 참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군소정당을 존재감 상실. 민주당은 전체 시도지사 선거구 17곳 중 14곳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국 12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민주당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불자 후보들의 약진도 두드러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1994년 조계종 종단개혁 당시 법률 고문을 맡았고 부인인 강란희 여사 역시 독실한 불자로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선 최문순 당선자는 민주당 불자 모임인 연등회 회장을 지낸 독실한 불자로 이번에 3선에 성공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도하는 그리고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투표로서 뒷받침해 주신 걸로 이해합니다. 이 밖에도 부산과 광주 등 민주당 당선자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국정 운영과 발을 맞춰 시도정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30년 동안 특정 정당이 거의 지배하여서 돌아가던 부산이 이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다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완성하라는 도민의 명령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도민의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 개인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에 대한 신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역시 여당 도지사로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좀 무소속으로 출마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화환을 목에 걸었습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불자들의 마음을 좀 더 잘 접할 수 있도록 제가 화합과 협력의 그런 정치와 행동을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등을 사수하는 데 그친 자유한국당 당선자는 다시 보수 재건에 힘을 쏟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저를 지켜주셨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4년 동안 고마우신 우리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TK 대구 경북만 살아났는데 낙동강 전선을 지켜서 대한민국을 수복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그런 정신으로 대구 경북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민심이 여권에 손을 들어주면서 야권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각성과 함께 대대적인 정계 개편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9명의 후보들이 나선 서울시장 선거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돼 3선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등 수도권 선거 결과를 배재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000만 서울 시민들이 민선 7기 시장으로 다시 박원순을 선택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2배가 넘는 압도적 표 차이로 2위 김문수, 3위 안철수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위대한 시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1,000만 서울 시민의 꿈이 빛나는 서울,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든든한 지방정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공정과 정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서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 후보가 3선에 성공하면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강조한 향후 5년간의 다양한 3기 시정 사업들이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서울시장 외에도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등 수도권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모두 여당 후보들이 이겼습니다. 특히 여배우 스캔들이 악재가 됐던 이재명 후보는 현직 지사인 남경필 후보를 꺾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이부망천 망언이 선거판을 뒤흔든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승리의 여신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들의 수도권 석권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밖에도 마포구청장에 유동균 후보가 당선되는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마포구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과 마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상의해서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들이 수도권 광역단체장에 당선되면서 앞으로 이들의 정치적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 등 불교계 지도자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불교계는 당선자들에게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진정한 일꾼이 되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5일동 제3투표소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가 해운정사 스님들과 함께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진제 스님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꽃피웠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얘가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한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구만. 전남 장성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은 사찰 인근의 약수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쳤습니다. 지선 스님은 국민이 참정권을 잘 행사해야 한다면서 투표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좋은 일꾼을 뽑아서 감시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자기 의무를 다할 때 나라가 발전해 나가고 그래요. 조계종 행정수반인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교육원장 현흥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일찌감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설정 스님과 현흥, 지홍 스님은 지난 8일 종로구청을 찾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불교계 주요 종단의 지도자들도 지역 일꾼을 뽑는 일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충북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투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진각정 총인 회정정사는 성북 보건소에서, 통리원장 회성정사는 지난 8일 행원시민당 인근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도 지난 8일 종로구 숭인 2동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했습니다. 지역의 문화적인 또 전통적인 그런 정서가 다른 구보다는 많기 때문에 내 관심과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도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전국 사찰에 투표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총지정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교남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조계종의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도 사찰 인근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완료했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초심을 잃은 그런 당선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점검해서 임기를 잘 마치는 당선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성한 권리이자 어떤 면에서
정말 무거운 의무이기도 합니다. 작은 한 표지만 한 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엄중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동참했으면 합니다. 불교계는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면서 우리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지역의 일꾼들을 선택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의 기일을 맞아 국사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달해제가 봉행됩니다. 조계종은 내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달해제를 봉행하고 한국불교의 초석을 세운 도의국사의 정신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도의국사는 중국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을 이은 서당 지장 스님에게 법을 받아 간화선에 뿌리인 남종의 조사선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해 조계종 최초의 도량인 가지산문을 연 계산조입니다. 달해제는 육법공양과 개회, 삼괴일에, 반야심경, 행장소개, 추모사, 법어, 헌화, 사웅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계종은 종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도의국사의 기일인 음력 5월 2일에 추모 달해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교내 주요 소식을 전하기 위한 영상뉴스 채널을 개국했습니다. 동국대는 홍보실 소속의 학내 영상뉴스 채널 DUTV를 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DUTV는 7명의 재학생 기자단으로 구성된 제작진이 교내 해화관 스튜디오 등을 활용해 동국대의 주요 정책과 성과 등의 소식을 뉴스 형식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DUTV 뉴스는 격주 단위로 제작되며 교내 미디어 보드와 홈페이지, 유튜브 등 각종 SNS 등을 통해 배포됩니다. 대학에서 홍보실 소속의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은 한양대에 이어 동국대가 두 번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맡은 신규 시설장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교 사회복지시설의 신규 시설장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펼쳐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의 신규 시설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스님은 새롭게 임명된 신규 시설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이 불보살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많은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쓸쓸한 분들과 소통하는 그대로 불보살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되니까 너무 소중스럽고 훌륭하게 생각이 됩니다. 설정 스님은 불교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지혜와 자비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불교 사회복지가 무한자비와 무차대비를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정 스님은 특히 실천하는 불교 사회복지가 활성화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가 지향하는 복지는 무한자비를 실천하고 무차대비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복지가 더 확대되고 활성화돼서 우리나라가 장수시대 또 시대가 시대니만큼 많은 정신적인 문제도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신규 시설장은 해남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센터장 보련 스님을 비롯해 모두 8명입니다. 시설장들은 헌신과 희생의 자세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식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이나 그런 차별에 대해서 인식 사업이 먼저 돼야 장애인이 함께하는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제가 기간에 내려가자마자 인식 사업 캠페인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와 함께 NH농협은행 임원진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설정 스님을 예방하고 난치병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발원하는 치료비를 전달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더 나눔 행사에서 치료기금을 전달한 데 이어 올해도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난치병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앞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철야정진 등을 통해 치료비를 모금했고 이달 말 대상자를 선정해 치료기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우리 시대 힐링 멘토이자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법석을 펼칩니다. 불교 수행단체인 정토회는 내일 저녁 7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법륜 스님과 나누는 편안한 대화, 인생, 사랑, 성공, 행복, 의미에 대하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고민과 생활 속에서의 어려움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법륜 스님이 영어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즉문즉설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정토회 국제국은 이번 행사가 한국에서 열리는 첫 번째 영어 즉문즉설로 스님과 질문자와의 문답을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불교의 발상지 인도의 현재와 미래, 정치와 사상을 이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인도학회와 동명대 인도문화연구소, 한국외대 인도연구소는 지난 9일 동명대에서 제44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는 한국외대 김찬환 교수의 한국적 시각에서 본 인도 동방정책에 대한 평가, 동국대 양승규 교수의 달라이라마의 전법 활동에 대하여 등 국내외 인도 정치와 종교와 철학의 세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동명대 힌두문화연구소장 장재진 교수는 한국과 인도는 예전부터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학술대회가 양 국가 발전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근대 춤의 아버지로 불리는 한성준 선생의 예술 세계를 짚어보고 불교 문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 전통춤의 사상적 근간이 된 불교 문화예술의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 한국 전통춤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 근대 전통춤의 아버지로 불리는 한성준 선생의 예술세계를 재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무용의 대가 한성준 선생의 춤세계를 계승하기 위한 제5회 대한민국 전통무용제전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한성준 선생에 대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민속 가락과 춤을 집대성해 오늘날 한국무용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근대에 맞는 현대에 맞는 그 춤의 체계와 공연의 체계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듬어 나갔고 전체적인 새로운 어떤 틀거리를 한 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통 문화를 받아왔지만 한성준 이후로 근현대의 어떤 한국 문화들이 새로운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거든요. 특히 한성준 선생의 전통춤은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예술 세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선생이 기본적으로 백성을 생각하고 그 백성 위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면서 자기 학행 이런 것들을 이어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불교하고 민속하고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고 특별하게 그 불교 춤이 이런 문화적 전거 속에서 불교 사상과 깊은 맥락이 닿아 있다고 하는 것을 한성준 선생은 젊은 시절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범패와 승무 등 전통 불교의식을 배우면서 춤과 장단의 원리를 터득하고 당대의 선사 망공 스님과의 교류를 통해 예술가로서의 정신적 자양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 한 조각을 찾아내듯이 찾아내게 되고 과거에 그야말로 거인이라고 했던 분들을 이렇게 모르고 있었던 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참 역사인식이 또 우리 있던 그 문화에 대한 감각들이 떨어졌던가 하는 걸 갖다가 한탄하게 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성준 선생의 예술세계에 깃든 불교문화유산의 숨결을 민속학과 불교학, 무용학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자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춤의 선조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서 한국의 전통무용이 무궁하게 발전을 기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주최 측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전통춤의 사상적 근간을 이루는 불교 문화와 예술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대적인 계승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1세대 인권 변호사로 지난주 별세한 고 최영도 변호사는 불교 미술에 대한 남다른 안목을 갖춘 전문가이기도 했는데요. 가톨릭 신자로 서양 미술과 음악에도 높은 식견을 갖춘 고인이
토기 수집 등 우리 전통 문화재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기울이게 된 사연을 소개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용도 변호사의 별세 이후 SNS를 통해 고인의 불교 미술에 대한 조예는 전문가 수준이었다며 전통 문화에 대한 고인의 사랑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최용도 변호사의 불교 미술에 대한 조예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 같은 애정은 서구 유럽의 미술사와 미술품에 대한 깊은 식견에서 출발합니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BBS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의 문화유적지를 샅샅이 둘러본 결과 경주 석굴암에 견줄 만한 유적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생전에 유럽미술관 기행서 등을 냈지만 말년 유작은 아잔타에서 석불사까지라는 아시아 고대 문화유산 답사기이었고 책의 대미는 우리 불교 문화재 석굴암이었습니다. 반평생 30년 또는 40년 동안의 불교 미술 유적을 이렇게 답사하고 돌아본 결론은 우리 석불사가 으뜸이다.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객관적인 눈으로 봐서도 우리 석불사는 으뜸이다. 1938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고인은 판사로 출발했지만 군부 독재에 맞서다 인권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고인은 지난달 16일 BBS와의 전화통화에서 부처님 오신 날 법정 공휴일 제정에 앞장섰던 고 용태영 변호사를 회고하며 부당한 권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양반이 그래가지고 고집을 세워서 결국은 안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압력도 가해졌죠. 예. 근데 그걸 이겨냈다고. 예.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예. 투사지. 예. 그 부당한 권력의 행사. 예.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어요. 최용도 변호사는 1985년부터 아내와 함께 전 세계 유적 답사를 시작했고 25년간 사재를 털어 수집한 토기 1719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생전 BBS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은 석굴암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석불사 모형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석굴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지만 석굴암 본 사람 없어요. 지금 볼 수도 없어요. 정부에서 석불사 모형관을 만들어서 그것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가톨릭 신자인 고인은 판사로 출발해 인권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고 서양 미술과 음악의 조예가 매우 깊었지만 말년에 우리 문화재로서 예술품으로서 석굴암을 찬탄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저작거리 수행 전법 도량으로 잘 알려진 태고종 열린선언이 개원 1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도심 포교와 수행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열린선언의 저작거리 수행 전법 도량 13돌 기념 만민설법회는 서울 역촌중앙시장 2층 열린선언에서 김우영 은평구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전 독송과 육법 공양, 만민설법회,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열린선언장 법현 스님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열린선언 13주년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고 트로트 가수 이영애와 이준형, 경기민요 김정난, 가람 합창단 등의 노래 공양과 비빔밥 공양이 이어졌습니다. 열린선언장 법현 스님은 재래시장 한복판에서 서민들을 위한 포교에 앞장서고 있고 지난 4월에는 일본 나가노 금강사 주지에 취임해 일본까지 교화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기능협회 장인들의 공예품 전시인 전통 공예 명품전 38회 행사가 오는 20일 경기도 김포시 김포 아트빌리지 아트센터에서 개막돼 7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칠 작가 박만순의 초충도함 세트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김성훈이 만든 숙종 상존호 옥보, 김경미 작가가 그린 대방광불 화엄경 보현행원품 사경변상도 등 100여 점이 전시됩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이 내일 저녁 7시 전남 진도에서 농번기 군민들의 고단한 심신을 달래줄 국악의 향연을 펼칩니다. 이번 연주는 기악합주 신하위와 가야금 병창 호남가, 수궁가 중 토끼 화상을 그리는 대목, 전통춤 입춤, 남도민요 흥타령, 사물놀이 판굿 등 총 6개 프로그램을 민소각 위주의 컨셉으로 진행합니다. 금강을 사이에 둔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공동 주최하는 제1회 금강 역사 영화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군산과 서천군 일대에서 열립니다. 영화제 기간에 서천군 기벌포 영화관, 군산예술의 전당, 롯데시네마 군산몰에서 17편이 상영되며 특히 군산 동국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1933년 기록 영화 만선시찰이 선보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남북 분단 이후 70년 만에 첫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물론 단 한 차례의 회담으로 25년 이상 끌어온 북핵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건 무리일 겁니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 위에 꽃길만이 놓여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은 우리가 가야만 할 미래이자 현재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상대에 대한 신뢰와 인내심 그리고 확신을 잃지 말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네, 6월 14일 목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